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17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국산 3세마 최강자를 결정했던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는 대완마가 역시 예상대로 우승을 했고요. 부산의 경남신문배 대상 경주에서는 영광의 시크릿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일요 서울 구경주에서 국산 최강의 스프린터를 결정하는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올해로 27회째 맞은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는 그야말로 국산마 생산의 역사이자 경마 선진화의 역사라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마주협회장배 그동안 한국 경마 선진화에 기여해 오신 이 마주님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특별히 오너스데이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일 이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에선 기부금 전달식도 있는데요. 장애인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는 뜻깊은 그런 프로젝트도 함께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서울 구경주 제27회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 의미도 살리고 저희가 또한 후반부에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8번 미스터 터너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컨디션 매우 회복되는 모습, 살아나는 모습이 다른 말들에 비해서 변화의 폭이 뚜렷하기 때문에 작년 9월 입상할 당시에 그 이상의 모습, 추진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까지 만난 만큼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9번 에버더 챔프도 빠르지 않은 흐름으로 예측되는 만큼 단촐한 편성, 모든 여건이 좋은 만큼 직전보다 충분히 잘 뜰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5번 이글스 그리프터도 이번 경주 사실 빠른 말이 거의 없습니다. 선행 강공 작전까지 가능한 만큼 선행 버티기 노려볼 말로 판단합니다. 3번 급행마, 이번엔 다시 한번 1300m 단출한 편성을 만나고 인코스를 진입을 했습니다.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강점,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분명히 살려볼 수 있을 전력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5번 슬링스톤이 다시 한번 선행 찬스를 맞이한 만큼 승급전에서도 아낄 이유 없는 강공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먼저 강조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승급 이후의 두 번째 경주 1번 게이트 거리 내린 1300m입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 가장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말이고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까지 보장된 1번 금화 제니스를 도전 1순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복귀 후 세 번째 경주인데 요 편성에서는 강공순행 작전이 주요할 듯한 5번 헤들매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양털코블레 승인장구 착용으로 주행 중 고개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기에 적정거리 출전에 8번 레이먼드 편성도 잘 만난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적정거리 출전에 이제는 본인의 능력을 장거리에서 잘 뽑아낼 수 있는 질집성까지 장착한 가운데 5번 철비의 이 선정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직전의 경주 따라가는 전기 모래 맞고도 잘 뛰었고 이번 경주 내측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전개나 부담까지도 크지 않은 이번의 경주에선 찬란한 미소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될 텐데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800m 거리에서도 선두권의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9번 글리터까지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휴식 취하면서 마필 상태 끌어올렸던 영광의 시크릿의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8번 마이티 파워입니다.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도 전혀 이상 없는 컨디션 최상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서 직선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줄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꼭 만회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전력 보강을 위해서 따라가는 연습까지 충분히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12번 굿댄서의 경쟁력 1400거리는 그런 실수 없을 거라 봅니다. 대한마의 근성은 여기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또 함께 출전하는 룰주 2000까지 마크를 해줄 수 있는 구도라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마필이 보여주는 그 주폭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 주폭에 바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상태가 이상하면 6번 원더풀 플라이는 이번 경기에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이번 1400m에서는 역시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만큼 5번 가온토스도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은 스타트 1경주부터 저희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7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자, 데뷔전 치르는 신마 전력도 만만치가 않은 가운데 실전 7호번 말 중에서 과연 이번에 편성옥이 만났고 전개 유리한 마필이 어떤 말일지 변화 보일 이 실전 경험 있는 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혼전이에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경주는 백동일이 연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 스타트 1경주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풀게이트 접전 혼전 구도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심 잡고 덤비면 이번 경주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2번 말 라운 패트릭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의지 자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직전의 아쉬움을 분명히 만회해야 될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라운 패트릭이란 마필 자체는 데뷔 초, 데뷔 이전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던 전력인데 고착 거부 때문에 2열 정지를 처분을 받았었고 그 부분을 고쳐내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줬던 전력이었었죠. 주행 재검과 연습 주행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2월 8일 때 공백전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구도였었죠. 하지만 상대가 좀 나빴죠. 성장세를 이끌어 나갔던 게나리송, 만마로마, 바람을 그리다까지 아쉽게 선두권 장악에도 실패하고 2선 외곽에서 직선 좀 아쉬웠던,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정말 의지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었는데 또 운도 안 따라요. 이젠 외선에서 발주를 받고 나갔습니다. 장악은 실패했지만 충분히 스피드를 보이면서 가담을 시도했던 운영 속에서 당시 3번 마필이었죠. 3번 마필 기분 러너 외측으로 사행을 합니다. 1코너에서. 그리고 옆에 있던 카이트 초이스 4번을 밀고 그 4번이 라운 패트릭을 밀죠. 땅땅땅 밀어서 방해를 받고 주춤거리면서 최후미까지 쳐져요. 최악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직선 구간에서 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라운 패트릭은 지금까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전력이죠. 선행을 가는 것이 유리한데 조건까지 만났습니다. 의지 보였고 준비되어 있고 이제는 전개 조건까지 좋아졌더라면 라운 패트릭은 모든 조건에서 이번 경주 최선의 말머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 안쪽에 있는 1번마 윈 블레이드, 바깥쪽에 있는 9번 어스피스, 그리고 10번 야호 MJ캐스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번마 윈블레이드란 마필 자체는 전체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측에서 무리 없이 선입 4선을 따라가더니 모래를 잘 맞고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3선 외곽 크게 돌고 나와서 꾸준하게 주폭을 유지해줍니다. 아무리 봐도 최선이 아니었었고 통과에만 의를 뒀던 모습에도 저 정도라면 데뷔전 이 코스 1번 윈블레이드는 바로 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전력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어스피스도 같은 맥락이겠죠. 가볍게 몰아서 선두권을 나선 이후부터는 자꾸만 통과를 합니다. 전체적인 안정감, 9번 어스피스도 데뷔전 통할 수 있는 전력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상대들 중에서는 10번마 야호 MJ캐시 의지를 볼 수 있는 구도죠.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는 계속된 아쉬움을 남겨주지만 1000m 자체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전력이에요. 12월 8일 입상 당시에는 다소 상대 마필과의 충돌 속에서도 무리한 3선 전개를 펼치고도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적인 거리 1000m라면 10번마 야호 MJ캐도 여기서는 전개가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아직 보여줄 걸음이 많습니다. 의지 보일 수 있는 전력, 직전 방해 여파 풀어낼 2번마 라운 패트릭을 강조드리면서 최선 압축을 해내야 하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힘 있는 해설 잘 들었습니다. 아, 이번 라운 패트릭이 정말 애증의 말이네요. 이 말이 다시 재심 치르고 나올 때만 해도 말이 다른 말이 돼서 나왔다라고 강하게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직전에는 정말 불운했었던 경주 운영도 아쉬웠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불운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돼요. 저는 9번 어스피스의 주행 심사를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게이트가 열려있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빠른 게이트 이탈 속도와 그거를 뒷받침할 만큼의 초속을, 물론 주행 심사니까 실전에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스피드가 초반부터 끝까지 일정한 구간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파워풀함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말, 2주 만에 빠른 출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번 라운 패트릭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말로 저 역시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10번 야호 MJ캣과 윈블레이드까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든 그 추천 마번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11번 인 디펜던스 데이, 자꾸 데이라고 붙여서 죄송합니다. 11번 인 디펜던스 직전 경기에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계속 미련이 남거든요. 분명히 추입 탄력을 보여준다면 이 편성에서는 11번 인 디펜던스 유일하다라고 보는데 이 말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라운 패트릭도 여기서는 어찌됐든 입상을 하려면 이마벨 선행 가야 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선행 강공을 펼칠 걸로 예측이 되고 어스피스의 이탈이나 일본 윈블레이드도 마찬가지고요. 붙어있는 4번만 문학지타라는 마필도 스피드가 빠른 데다가 인디피테스 같은 경주 마필 자체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뛰어줄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파괴력 자체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단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외선에서 지금의 구도를 취입 습성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다소 빨라질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서는 좀 전개 운영상 적합하지 않은 좀 마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경주는 백돌위원과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이번 라운 패트릭이 이번 편성에서는 게이트 이점 직전에 코너에서 방해당했던 부분까지 감안하면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로 판단하는 만큼 중심마로 강하게 믿고 싶습니다. 데뷔전 치료는 9번 어스피스도 주행시나 모습 참 좋은 잠재력 보여줬고 1번 윈블레이드도 안쪽 게이트의 이점으로 사실 주행수단 모습을 봤을 때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빠릿한 것까지 데뷔전에서 꼭 믿음을 주진 못하지만 직선에서의 추임력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언급 안 해주신 말 중에 3번 블랙윙윙도 이 빈틈 한번 노려볼 편성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지금 선행 빠른 말 한 3마리 정도가 있는데 빠른 말 보내놓고 그래도 가장 최적 선입 전개라면 3번 블랙윙윙이 아닌가. 1월 11월 4일에도 1000m 경주에서 추임력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는 그에 비해서 순위는 안 좋았지만 오히려 경주력은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오차기였지만 점점 성장 중인 3번 블랙윙윙의 최적 선입 후의 뒷심발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4대 마필들을 제외하고 났을 때는 상대 마필로 3번 블랙윙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이 마필 자체가 과연 여기서 이 3번 게이트가 이 마필한테 유리할까라는 그 생각이에요. 데뷔전 자체에서 3위권의 모습을 마크했던 것 자체는 이 마필이 모래를 피한 전개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전째 코너에서 모래 맞고 쳐지고 있고요. 3전째 직전의 경주도 중앙에서 흐름에 밀리고 모래에 밀리고 계속 모래에 대한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장구 변화에 대한 모습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변화를 준 모습도 없고 레이스 흐름에서 분명히 이번에도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 운영처럼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필의 주폭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흐름 자체에서 또다시 갇혀서 밀릴 그런 운영이 좀 그려지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나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말이 2번 라운 패트릭이 되겠죠. 위원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출발 거부, 늦밟기에 심각했던 말인데 교정이 됐고 직전엔 코너에서 좀 방해받은 여파가 있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 2번 라운 패트릭의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편성 잘 맞는 듯해요. 신마 9번 어스피스는 첨언하자면은 이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이고 주행 심사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선보였단 말인데 주행 심사 때는 아직은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이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발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지만 선두 장하게 나설 공산도 크고 데뷔전 1승 기대치가 매우 높아 보이네요. 10번 야호 MJ캣 착지 불량으로 직전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선행이었고 코너에 선두 자리 내주고 1300m 무너졌지만 매끄러운 발주 이후에 따라가는 전략이라면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3번 블랙윙은 최성진 의원과 저는 생각의 궤를 같이 합니다. 선두권이 몰락시 분명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이 3번 블랙윙으로 보이네요. 네, 서울 1경주는요. 그래도 혼전 속에 이 중심의 마필로 2번 라운 패트릭을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4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700m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약체급 편성 호기 만난 승근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우선 3번 낭만스타죠. 작년 6월에 52조에서 26조로 마방 이적을 했고요.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한 가운데 최근에 계속해서 1700m만 뛰고 있죠. 성과를 봤습니다. 지난 1월 6일 경주에서 드디어 1700m 2차 입상을 거둔 전력이고요. 직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죠. 당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불량주로 컨디션에 비평, 동작과 비평이 앞선에서 레이스가 결판 났을 때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당일 가벼운 주로 컨디션을 이식했는지 이 낭만스타를 서둘러 3선입 탔고 막판에 끈기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그 3착이었죠. 이번에 직전보다는 편성이 약해졌고 안쪽에 1번 델타브라더 그리고 5번 럭키봉화 정도가 선두권을 장악하리라 보고 있는데 두마피를 보내놓고 충분히 따라가는 전략,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2선에서 자리 잡고 혹은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기에 1700m 검증 전력 3번 낭만스타를 우선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안쪽에 1번 델타브라더가 작년 1월 데뷔전에서는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전개가 처져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직전에 1300m 거리 역시 출발 후 추돌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이내 이겨내고 미러 인코스 2선을 탔고 막판까지 아주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타마필과 막판 박빙의 승부에서 채찍 반응에 상당히 좋은 걸음 보이며 우승을 했고 이번에 늘어난 1700m 거리 첫 도전에 나서지만 자 1번 게이트에 초반부터 선두권 장에도 나설 수 있는 공산 선행을 나서지 못하더라도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화된 전개까지 보장되었기에 일치월장한 능력 1번 이 델타브라더의 늘어난 거리 기대치 충분하게 있고요. 자 6번 백두의 태양이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1700m 레이스를 뛰고 있고 자 직전에는요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센바로우즈라는 도주성 선행과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초반에 다소 심한 배가 덜 된 선입전을 펼쳤습니다. 그 빠른 페이스에 엮어서 휘말려가지고 힘소진을 심한 배가 안 된 데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가 않죠. 6번 백두의 태양도 이 코너 4개짜리 경주에서 충분한 기대치를 최근에 가능성을 엿보였기에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백두의 태양이고요. 여기 5번 럭키봉화가 작년 4월에 평골절로 결편 제거 수술을 받았던 말이고 이후 계속해서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직전에도 현재 공백 이후 출전에 내측같이 모래 맞고 전개가 좀 불편했어요. 직선 내측에서 꾸준히 뛰는 힘을 보였는데 2주 만에 출전합니다. 늘어난 1700m 거리 선두권에서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죠. 복병전력 5번 럭키봉화까지 언급을 드립니다. 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편성 혹이 만난 말이죠. 3번 낭만스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역시 또 보는 시각이나 전개 구도를 읽는 방향까지도 상당히 비슷한 경주예요. 낭만스타가 이제 직전에 3착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만 직전 이전에 그랜드 돌풍이 이끌었던 페이스라든가 직전 동작이 이끌었던 페이스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추위권의 습성을 가진 낭만스타가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도 분명히 올려붙일 걸음은 상대보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번 델타브라더 가능성 그리고 6번 백두의 태양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델타브라더를 이제 서로 간의 중심으로 판단을 못했던 이유 자체가 승급전에 1700이라는 것 때문에라고 판단을 하고 내렸어요. 그래서 중간권에 선입해서 6번 백두의 태양과 MC께서는 럭키봉화를 판단해 주신 거고 저는 바깥쪽에 있는 8번화 방탄마라는 마필 자체가 직전 단거리 1000m 자체에서는 오히려 빠른 레이스 자체를 가담을 못해서 그렇지 오히려 중장거리 강한 상대를 피한 이번의 구도에서는 1300에서 연투를 이어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입 가담이 버틸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가지고 있어요. 8번 방탄마 MC께서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셨던 전력이잖아요. 8번 방탄마 배제하신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높게 평가할 수가 없네요. 직전에 좀 많이 실망감도 있었고 여튼 직전 경주 이후에 2주 만에 출전 훈련 강도 약하고요.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입니다. 코너 4개짜리를 단번에 극복해 내리라 신뢰감을 가져갈 수는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1700m 첫 경험이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서 차후 경주에는 8번 방탄마 노림수를 토해야겠죠.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낭만스타를 굉장히 강하게 보시네요. 얼마만큼 서둘러서 올라와 주느냐가 이제 관건인 말이라서 저는 이제 4번째로 내려놨어요. 추입이 통한다면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에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말로 저는 1번 델타 브라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직전 경주 1000m에서 1300m로의 그 거리에 크게 부담감은 없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거리가 늘었죠. 승급전이고. 하지만 승급전에서 만난 상대들이 다 기복마예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유형의 기복마들이라고 한다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1번 델타 브라더의 상승세를 안토니오 기스와의 좋은 호흡을 안정적인 힘 안배를 우선적으로 믿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에 저는 백두의 태양을 좀 더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 이론 구성입니다. 논리입니다. 백두의 태양이 직전 경주에는 본인이 선행을 나서면은 사고가 나는 한센바로우즈가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선행을 욕심을 내지 못했었습니다만 그 전 경주를 보시면요. 하늘을 달리다의 정정희 기수가 기승전결 3일이었던가요? 하여튼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백두의 태양이 선행을 가려고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편성에서든지 본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재미있을 말 6번 백두의 태양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상당히 좀 더 강하게 봐주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제 올려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정확히 맥을 짚어주셨네요. 직직경 경주는 선행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직전에는 한센바로우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 말리는 거예요. 이선에 그 응수했던 말들이. 그래서 6번 백두의 태양이 이번에는 뭐 1번 델타 브라더와 이제 동선 혹은 2선에서 응수를 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 3번 낭만스타 같은 경우도 직전은 뭐 선두력도 보강이 되었고 직전에 불량유력 컨디션에 강편성에서도 3선이 따라붙는 그 전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3번 낭만스타의 좀 더 안정적인 이 중수권의 마필의 가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중심화에 대한 생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희 위원과 마찬가지로 단독 선행이 어쨌든 확실시되는 1번 델타 브라더 KT 2점 1700m 바로 곡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직전 경주 빠른 페이스를 극복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낭만스타 동의하고 있고 방탄마 같은 경우는 백동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선의권에서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번 에이즈미업이란 말도 직선에서 추임력만큼 뒤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 편성도 그렇게 앞선에서 경주를 빠르게 이끌 말이 없다라고 본다면 직전에 느린 경주에서 추임력은 통한다는 걸 보여줬던 10번 에이즈미업 다시 한번 느린 경주 만났는데 직선에서의 폭발적인 추임력 발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전에 한센바로우즈가 이끄는 페이스였잖아요. 10번 에이즈미업이 직전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봤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직전에 한센바로우즈가 이끄는 그 선두 하이페이스 오히려 후미에서 철저하게 힘한 배를 잘했고 막판에 한 발 쓰는 전략으로 선두권이 무너졌을 때 입상이었던 부분. 이번 경주는 그런 전개는 그러니까 앞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의 전개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20번 이 레이즈미업은 직전에 어부지리 입상으로 평가를 하고 이번 경주는 선두 선의권에서 결판이 날 레이스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자, 1700m 검증 전력이고 전개 양상도 상당히 유리해진 마필로 보입니다. 3번 낭만스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가운데 직전에 우승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또한 능력 성장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고 선두 선의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말들에게 입상 찬스가 도래할 듯한데요. 자, 과연 어떤 말이 전개 입점을 극대화할 그야말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는 말이 될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는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출전마 대부분이 전개의 영향을 받아요. 많이 받아요.
거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말 중심축이라고까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7번 반지의 함성. 7번 반지의 함성 같은 경우는 직전에 굉장히 빨랐던 레이스였고요. 모래에 좀 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솔직히 직전 경주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몇 번을 돌려봐도 모래에 민감한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래를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마신 그 차를 두고서는 뛰었기 때문인지 코너웍을 잘해줘서인지 그 부분은 이번 경주를 통해서 검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해줬던 직전 경주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컨디션 더 좋아졌어요. 충분히 도전 가능권. 왜 이거를 강하게 가장 먼저 중심이라고 설명드리지 않느냐 하면은 9번 흠깨비 때문입니다. 이 말도 역시 변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직전 경주에도 이제 얘도 같이 불량주로를 뛰었었는데 선행말들 바로 뒷선을 잘 장악해서 가는 모습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지막에 결정력이 좀 부족했죠. 무언가 계속 더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그만인 그 부분을 마방에서는 승인장구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훈련 시에도 양털 코굴레를 착용을 하고 이번 그 실전까지 코굴레 착용을 신청을 해놓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 9번 흠깨비 당일 컨디션 더 좋은 말로 축으로 추천을 드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여지만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10번 하늘매직과 2번 맥파이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맥파이가 직전 경주 선행으로의 전력 변화를 보여줬다는 부분 10번 하늘매직 외곽으로 밀렸어도 직전 차분하게 따라오는 인코스 추입이 매력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추입과 기습 선행까지 모두 염두에 두면서 2번, 10번까지 추천권 가져가겠습니다. 당일 상태 꼼꼼히 살펴서 꼭 붙어서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저 역시 반지의 함성과 흠깨비 두 마리의 눈에 띄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 하늘매직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에 대해서 김정은 의원께서 맥파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4번 RS 썬더라는 말도 눈길이 좀 갑니다. 이제는 5등급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직전 경주도 사실 좀 너무 후미로 밀리는 그런 전개가 좀 아쉬웠지만 직선에서의 추임력만큼은 확실히 보여줬고 이미 단거리에서의 추임력은 검증 예전에 충분히 보여준 적이 있는 만큼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7번과 9번 이 두 마리 빼고는 그렇게 강한 말이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RS 썬더의 직선에서 역습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말들의 가능성은 잠재력 면에서 좀 더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RS 썬더는 이미 17번을 뛴 전력이고요. 삼복승을 좋아하셔서 삼착 많이 하는 말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싫어합니다. 결정력 부족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서 정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반지의 함성이 그리고 흠깨비가 하늘매직과 맥파이 모두 좋은 마필로 이번 편성만큼은 좋게 평가를 해야 되는 마필이라는 것은 저희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어차피 하늘매직 같은 경우에는 연투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인 것은 사실이고 이번 맥파이 같은 경우는 직전 능력적 우위라기보다는 편성적 우위가 좋았던 마필인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것도 좀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등급에서 오히려 의지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적응력을 펼치고 있는 안쪽에 있는 1번 썬더머니는 좀 평가를 좀 내려주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주가 좋아지면서 단거리 빠른 페이스도 잘 견뎌냈던 모습이고 시간 1300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코스 이전 받고 최적 전개가 가능한 썬더머니로서도 이번 경기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평가예요. 1번 썬더머니 평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복병같이 충분하다라고 평가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직전 경주만 해도 추천권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말이에요. 시원하게 지워드렸던 말인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말이 1300m에 도전을 하지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1300m 첫 도전에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복병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선행마가 확실하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선두권이 뭉쳐서 뛰는 그 위치에서 썬더머니가 얼마만큼 자리를 잘 잡고 자신이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복병으로서의 가능성만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네, 직전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3차기 아쉬움 7번 반지의 함성보다는
양털코글렛 승인장구 착용으로 주행 안정화를 도모한 9번 흥깨비에 좀 더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듯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전개 변수가 될 수 있는 선행마 2두가 있잖아요. 11번 인디레이디와 12번 정문 K가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12번 정문 K가 이미 1700m 거리까지 단순 편한 선행이 아닌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 레이스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고, 직전 승급전 1700m인데 이번에 1300m로 거리 내렸단 말이죠. 게이트 외곽이지만 선두권에서 전개 응수가 가능한 12번 정문 K 내린 거리 복병 기대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인디레이디 물어보실까 봐 굉장히 긴장했는데 12번 정문 K는 현등급 적응기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6등급에서 1700m 첫 도전은 잘 소화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급편성에서는 입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을 만큼 약편성이었다라는 부분, 그것이 직전 승급전에서 바로 드러났다라는 부분 때문에 줄어든 거리에서 유리함을 찾기는 좀 힘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1번 인디레이디 선행받으면 어떨까요? 그거를 또 물어보시네요. 솔직히 직전 경주에 당일 기수 변경이 주요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행을 나서서 제대로 버텨주는 모습이 정말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수 변경이 좀 늦게 알아가지고 굉장히 속이 상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외곽으로 너무 밀렸어요. 인디레이디는 원래 순발력 대비 지구력이 부족했던 전력이고요. 인코스에 있는 9번 흥깨비라든가 2번 맥파이가 어떤 전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로는 6번 축복의 열매, 3번 실버 디자인 선행마죠. 추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말도 선행마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승인장구의 변화로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계신 말입니다. 9번 흥깨비 그리고 편성옥이 만나 7번 반지의 함성 이두의 마필 우선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9번 흥깨비 중심에 도전권들 상당히 다수의 마필이 언급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깔끔하게 서열 정리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선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코너 4개짜리 1700m 레이스 직전에 좀 승급전에 직전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전력을 마크했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했는데 이 편성에서 그야말로 전개 이점과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백동일이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 1700m고요. 중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후차권에 대한 자신감 있는 압축, 무엇보다 정확한 적중이 정확한 그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의 7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현등급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은 있습니다만 직전 이유 있는 3착을 보였던 그 마필, 전개 우위, 능력 우위, 편성 우위 좀 더 확실한 믿음으로 압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5번마 더불어숲이라는 마필이 출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필 자체는 데뷔 초에 잠복 고환 때문에 좀 거세도 담행을 했었고 고환 적출도 했었고 고환 적출도 하면서 좀 아쉬움도 남기도 했었고 재차 불안 때문에도 고생도 하기도 했었고 잔병 치료를 거치면서도 계속된 선전을 일궈놨던 전력이에요. 430kg대의 얇은 마체임에도 불구하고 1700을 한 번에 극복하는 그것도 2착 승급으로 직전의 경주도 능력은 됐습니다만 전개가 아쉬웠었던 내선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던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선에서 초반에 이탈을 받고 나서 무리하게 가담보다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하다 보니까 직선에서 추임력은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한 발이 아쉬웠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레이스 흐름도 아니고요. 직접적인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더불어숲이에요. 마체가 좀 얇은 것이 단점이라서 당일 마체가 좀 몇 킬로라도 불어나오기를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일 상태에 체중이 급감하는 모습만 아니라면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어떤 운영도 더불어숲은 믿을 수 있는 상대 편성을 만났다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작 도전권에서는 9번마 스트롱러너 그리고 8번마 승리날에 4번마 제주의 육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9번 스트롱러너 같은 경우에는 주폭 자체가 꾸준한 전력이죠. 힘이 좋은 유형으로서 흐름에 따라서는 선두권 가담도 가능한데 1월 20일 경주 때는 너무 자신감 있게 게이트 안쪽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힘서지를 내서 아쉽게 3착을 맞이했었고 직전 경주는 이제 더불어숲과 함께 출전을 해서 운영은 참 나쁘진 않았어요. 발주를 차분히 받고 코너에서 감고 가야지 생각을 하고 이제 최범일 기수가 운영을 했었는데 감지를 못했었죠. 자리가 없다 보니까 무리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무리한 운영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스트롱 러너의 중속이라면 선입이든 무빙이든 취입이든 이번 경주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8번마 승리노래라는 마필 자체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필 자체가 천지불건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58마 신차, 2개월 정지 처분도 받았었고 그런 와중에도 변화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정력을 보였었고요. 사실 직전의 경주가 이마필에게 1700 첫 도전이었습니다. 무리 없이 흐름만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 추진 시에 탄력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번 경주 적응맞은 승리라는 의지도 읽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4번마 제주육선이란 마필 자체는 모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5일의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타이밍 잡고 갔을 때는 좋은 모습을 활약했었는데 올해 직전의 경주에서는 내치에 갇힌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좀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오히려 제주육선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면 선두권에서 원하는 자리까지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마필의 기본 능력까지도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 최선의 압축,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고 정확하게 인사를 드리냐가 가장 관건인 구도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는 중심, 5번 더불어숲, 강력하게 압축들을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말이죠. 스트롱러너나 승리날에 뭐 제주육선까지 뭐 딱히 부정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인데요. 제주육선이 아예 선행을 나가버리지 않는다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선행마가 뚜렷하지 않죠. 지금 4번 제주육선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6번 강야불기둥의 선행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허술한 선두권을 노려볼 수 있는 말 10번 에이스켄트 한번 여쭤볼게요. 10번 에이스켄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는 왜 그렇게 첫 1800m 도전을 무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이 말도 앞에 가던 얼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엄청나게 도주를 했었던 그 말의 뒤를 너무 바짝 쫓아가면서 좀 무너졌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 위치가 아니고 2, 3선에 딱 위치하고 간다면 에이스켄트는 언제든지 재미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백동일 위원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스켄트 직전 크레이지 위키였었죠. 크레이지 위키가 도주성 선행을 가게 되면서 그 흐름에서 내측 인코스라 저도 직전에도 좋게 판단을 했어요. 에이스켄트란 마필이 전개 예민한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전개를 받았을 때랑 바깥쪽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라서 높게 평가를 했는데 분명히 조이면서 운영은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여유감이 좀 너무 떨어졌었죠. 지금 바깥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권의 광야불기둥의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주도할 가능성도 있고 중간 제주육선이라던가 뭐 더불어숲도 레이스 흐름을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스켄트가 직전의 여력감 자체를 뭐 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선에서 전개 운영을 풀어내기에는 최근에 좀 회복세가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라서 저 역시도 이마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운영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함을 느꼈던 구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약간의 정정해 드릴 게 있는데 크레이지 위키가 아니라 크레이지 팩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행을 나선 이 크레이지 팩터가 너무 빠르게 도주를 하는데 에이스켄트가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다가 제가 이 말을 중심마로 놓고 나머지 1, 2, 3착 말들을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강하게 남았던 경주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0번 에이스켄트도 뭐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지만 나머지 말들 중에 6번 광야불기둥이란 말도 아까 김정우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허술한 선두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저는 이 편성에서 6번 강야불기둥이 충분히 선행을 노려볼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빠른 말 없는 편성에서 9월 2일처럼 선행만 나선다면 이미 4등급 1700m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백돌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말로 저는 6번 강야불기둥을 지금 판단하는데 한번 복병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성기 의원의 그 정정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은 감사하고 광야불기둥 같은 경우는 저도 열어두고 싶어요. 뭐 지금 이제 주말에 이제 눈과 비 소식이 있어서 그거 분명히 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더불어 수비 저는 내심이 아예 선행을 가버릴 거란 생각도 가지고는 있지만 만약 상대 기습이 나서게 된다라면은 더불어 수비는 무리해서 선행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광야불기둥이 이번 구도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라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 근데 다만 마필 자체가 굉장히 얇잖아요. 410kg대 이제 얇은 마체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5세 한 말로 접어든 하향세 지금 13주 만에 나오고 있는 모든 컨디션 저하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부분은 이마편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 주로와 완벽한 상태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지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는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편성을 뜯어보면요. 7경주는 5번 더불어 숲이 정말 입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로의 편성 호기를 만난 듯합니다. 직전에 왜 그렇게 후미에서 막판에 느지막한 스퍼트였는지. 자, 그럼 5번 더불어 숲은 인정하는 가운데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 중에도 3번 몬스터퀸도 있죠. 이 1700m 계속해서 뛰고 있는 말이고 작년 11월 달에 가벼운 조력 컨디션에 1700m 추입으로 4차까지 했던 말이죠. 직전 경주 이후 피로골절 등으로 이 공백이 있었는데 충분히 휴식 취하고 이번에 출전합니다. 1700 대표 주자 요 3번 몬스터퀸 복평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씀 중에 답이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몬스터퀸 주저하고 있습니다. 피로골절 때문에요. 피로골절 때문에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베스트라고 좀 느껴지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몬스터퀸은 매번 이제 추위권의 모습으로 안 마치고는 뭐 파괴력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는 것은 장점은 있어서 저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예전의 기억은 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일 상태도 중요하지만 레이스 흐름에서 막강한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베스트의 모습을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편성 호기를 만났고 상대적으로 능력 우위로 평가가 됩니다. 5번 더불어 숲을 중심마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야말로 중심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 듯합니다. 도전권 압축해야죠. 백동일위원의 특징이죠. 도전권 압축 공략해드리는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역시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8경주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700m 레이스죠. 이미 이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 최근에 상승세 전력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야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안쪽에 4번 커버걸 저스티스가 최근에 2번의 경주 모두 입상 전력인데 망사가면 승인장구 착용 이후 자, 그래도 1월 5일 경주 최단거리 입상 시에는 4코너까지 기대는 악벽을 보이면서도 입상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 2월 3일 경주였죠. 비가 많이 내렸고 불량주력 컨디션에 당시 역시 출발을 내측 기대했습니다만 이내 선행을 받았고 직선에서 이제 막판에는 채찍을 거두었습니다만 직선 중반부까지는 채찍대며 뽑아낸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대폭 늘어난 1700m 레이스지만 코스 이점에 강공 선행 작전으로 응수할 이 4번 커버걸 저스티스 늘어난 거리도 거뜬히 이겨낼 전력으로 예측을 합니다. 7번 최강 고수가 자 1월 달에 1700m 레이스 현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자, 최외곽 게이트였죠. 10번 게이트, 뒷직선 3선 외곽 타면서 4코너에서 살짝 또 진로도 막혔고요. 외측변에서 막판에 재차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타이밍이 늦어버렸어요. 좀 적극성이 약간 좀 아쉬웠던 초중반 전개 레이스. 떨쳐내고 이번 경주 편성을 잘 만난 듯하고요. 직전보다는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할 수 있는 조건에 코너 4개짜리 1700m 이미 현등급에서도 적응, 검증을 받았던 말요. 7번 최강고수 직전에 절전을 만회할 듯하고요. 9번 대군제패가 역시 직전에 1700m 코너 4개짜리를 단번에 극복해낸 상승세의 능력 시네마죠. 이번에 승급전에 4.5km나 대폭 감량 혜택을 받고요. 앞선에서 전개 응수가 가능하기에 다시 한번 승급전에서도 1700m 전개 상의 유리한 이점을 살려볼 19번 대군제패가 되겠습니다.
마체가 얇은 12번 블루마스터 얼마만큼 자리를 잘 잡고 경합 피해 전개를 풀어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지난 12월 23일 경기 1700m 거리 4차까지 하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죠. 직전에는 아예 자리를 못 잡았어요. 편성도 강했고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서 경합 피한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를 하면은 막판에 강단을 발휘할 앞말 요 12번 블루마스터까지 복병 가치가 있다 강조드려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전개 2점을 극대화할 4번 커버걸 저스티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 1700m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유리하고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설명,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커버걸 저스티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좋아하는 마필인데 두 번의 경주 모두 잘 뛰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고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 조건이 너무 좋아진 것도 이번 경주에서는 강조 주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4두의 마필들의 선전도 괜찮지만 그 외에 복병권의 세력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어 보여요. 결국 이번 경주에서 나머지 마필 중에 가장 좋은 주퍽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마필은 6번말 러브이시라는 전력이죠. 요 배통 때문에 이제 휴양 다녀왔고 마방 이적 이후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이 마필의 단점 자체가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좀 아쉬운 좀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1700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모래 자체를 이제 최소한 맞는 코스의 운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좋은 러브에게는 이런 경주의 운영 속에서 마지막 역습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6번 러브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단점이 상존한 백동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모래 민감성도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초반 전개가 항상 다소 이제 처지는 부분,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인 부분, 세 가지 부분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네요. 아무래도 차후에 중장거리는 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좀 도전 가치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거리 경험이 있는 말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마음에 걸리는 말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민병철 의원이 추천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다만 이제 4번 커버걸 저스티스와 7번 최강고수가 그리고 여기에 9번 대군재패가 좀 더 외곽을 돌면서 아무도 넘어서지 않는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지 누군가 하나 반기를 들고 나선다라고 한다면 저는 2번 승리사랑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끝번 신청하던 말이 모처럼 끝번 해지하고 나왔고요. 직전 경주에 선입권에서 바짝 응수했었습니다. 좀 더 인코스로 들어와 버린 2번 승리사랑의 전개 경주 조건의 호재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항상 끝번 신청을 하고 초반 전개 뒤처짐을 직전 같은 경우도 이제 외선에서 뒷직선에서 적극적인 일명 무빙 전개를 펼치며 응수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또 독이 돼서 막판에 무너진 걸음이 아쉬웠던 전력이죠. 자, 발주가 얼마만큼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초반 선두 흐름에 얼마만큼 격차를 좁히며 따라가느냐 관건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7세로 접어든 앞말이고 나올 걸음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또 갈록의 말들이 또 당일 컨디션이 절정에 오른다라면은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겠죠. 2번 이 승리사랑은 당일 컨디션 여부까지 체크해보고 복병 가치를 논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편성에서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안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기는 편성입니다. 굳이 복병말을 제가 한 마리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말은 3번 그레이트조입니다. 사실 12월 23일 경주 당시에 훈련 상태가 워낙 올라와서 슈퍼블루이드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함께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아쉬웠습니다. 전개를 풀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막판에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에는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3번 게이트 내려왔고 다시 한번 12월 달 경주처럼 안쪽에서 곱게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인데 그렇다면 앞선에서 선입권에서 버텨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복병 같이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노익장을 과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3번 그레이트조 이게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2월에 정말 깜짝 입상했을 때 저에게 큰 기쁨을 개인적으로 줬던 말이라서 항상 저도 뭐랄까요?
자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필이긴 한데 2017년 10월 달에 천지굴건염 발병 이후에 이제 공백이 있었고 아직은 컨디션을 100%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직전에도 저도 이제 애정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 코너에서 방해받아 주춤거렸고 막판에는 아예 걸음이 들러왔어요. 뚜렷하게 그 컨디션의 변화의 징조가 포착됐을 때 노림수를 두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쌩쌩한 3세, 4세마들이 입상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약작 편성에서 3번 그레이조이는 노림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에서도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4번 커버걸 저스티스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경마의 하이라이트 1등급 장거리 2000m 레이스입니다. 최근 강자급 마필로 우뚝 선 한두의 마필이 이번에 출전하는 가운데 최근에 발톱을 숨긴 1등급 능력마들도 이번에는 어떤 실전 변화를 보일지, 특히나 이제 계절 변화 따뜻해지면서 기존의 내재 능력을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말이 충분히 눈에 띄네요. 항상 1등급 경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5경주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눈에 띄는 말 바로 12번 전보블레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도 우승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강조를 드렸던 말이고 믿음에 부응해 줬습니다. 여유 있는 우승을 했고 일반 경주에서는 이제는 적수가 없는 굉장한 상승세의 말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2000m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장거리형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우승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중심말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이번 마스터 윈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투데이 그레이트킹 1등급 최강급의 강력한 선행마들과 시종일관 경합성 경주를 펼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그런 선행마가 우선은 없는 편성이고 게이트 2점, 단독 선행 가능성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경우엔 충분히 2000m도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되는 만큼 선행, 버티기 가능성 이번 마스터인 말씀을 드리겠고 5번 최강 썬더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무건부중의 그레이트 킹을 간발의 차이로 막판에 잡아내면서 1등급에서 장거리에서도 경쟁력을 완전히 입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월 달에 마스터 윈에게 아쉽게 졌던 그 패배했던 부분 서력전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챔프라인이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1등급에서도 강자급 경주마로 경주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른 컨디션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된 부진. 하지만 직전에 앞선에선 또 투데이 등 강한 상대를 만나서 좀 고전을 했지만 분명히 훈련 컨디션은 올라오고 있는 만큼 마지막 전성기일지 모를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복병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한 수 위의 경쟁력으로 1등급 강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12번 전보블레이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마리 1등급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도상의 모습도 정리는 드러났다라고 믿고 있고 저희 역시도 같이 함께 응원해 봐야겠네요. 12번 전보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축폭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좋아서 저는 이번 구도 자체에서도 여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이번 마스터윈의 선행력 그리고 6번 삼정 어게인이 이제 마방 이적 이후에 점차적으로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경기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한번 복병의 가치를 논해보고 싶고요. 이 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8번 백문백답이란 전력입니다. 1등급 자체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고 충분히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해요. 첫 도전도 잘 뛰었었고 두 번째 도전도 직전의 경주는 웨선에서 자리를 못 잡았던 것이 이 마필의 부진의 원인이라고 전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쪽 2번 마스터윈 그리고 중간권 선입으로 판단해야겠죠. 최강선도 그 외에는 백문백답도 이번엔 전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해진 구도예요. 의지 보이면서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상 없는 백문백답 같이 여기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네, 8번 백문백답도 1등급에서 분명히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말입니다.
다만 최근에 최상의 컨디션에서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전개가 좀 아쉽긴 했지만 좀 기대했던 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서 눈에 띄는 말은 이번 마스터윈 그 다음에 선행 선입권 전개라는 8번 100m이라는 판단인데 저는 이번 마스터윈이 강자를 피한 이번 편성에서 단독 선행으로 자기가 페이스를 이끌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만큼 8번 100m보다 이번 마스터윈의 앞선에서 버티기 가능성 그리고는 직선에서 뒷심을 발휘할 전보 블레이드 등의 선추인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8번 100m답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약간 좀 미심쩍네요. 자세히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전보 블레이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전 경주에 무너졌던 월드데이의 졸전이 너무 당황스러웠을 뿐이죠. 거기에 함께 응수했었던 5번 최강성도 이번엔 드디어 추천을 해주셨네요. 예, 5번 최강성도 충분히 능력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직전 경주에는 4마신 차로 전보 블레이드에 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에는 마신 차를 좁히거나 역전도 가능할 수 있는 전력으로 판단 내립니다. 자, 여기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아마 백문배답, 마스터윈 다 좋은데요. 현등급에서 1등급에서의 경쟁력으로 보면 백문배답도 더 재밌어 보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마스터윈이 됐던 우사인 너트가 됐던 뭐 삼정어게인이던 백문배답이건 선두권에서 좀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거기엔 챔프라인까지 가세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따라가는 말들 쪽에 점수를 좀 줬는데요. 11번 아들의 축제 한번 여쭤볼게요. 11번 아들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등급에서 경쟁력 확보한 전력이고요. 직전 경주에는 타이밍을 조금 애매하게 가져갔어요. 선두무리가 완전히 뭉쳐있는 그 가장 하위권에 있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생일기쁨의 전개처럼 한 템포 떨어져서 아이의 창고 추입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만큼 만회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11번 아들의 축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11번 아델의 축제도 1등급에서 놀라울 만큼 연투를 펼쳤던 말입니다. 다만 최근에 좀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우 위원과 다르게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경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삼정어게인이나 백문배답도 앞선에서 전개를 원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초반 스피드 자체가 마스터윈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단독 선행 구도로 펼쳐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경합을 피한 선입 전개를 하는 말들로 나머지 말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12번 전보 블레이드도 능력의 우위로 4코너 정도에서 무빙성 전개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겨우 앞선에서 거의 챔프라인도 마찬가지로 무빙성 선입 전개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1번 아델의 축제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덜 보게 됐습니다. 네, 장거리 2000m입니다. 최근에 최장거리 2300m까지 우승했던 12번 전보 블레이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편성이 있죠. 게이트 외곽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52에 여전히 유리한 부담 중량까지. 여기에 직전 함께 뛰어서 2차했던 5번 최강 썬더 당연히 당일 많은 주목을 받겠죠. 3번 챔프라인은 직전 경주 13번 외곽 게이트 그 당시 투데이 그 편성에서 그렇게 외곽으로 무리를 했는지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습니다. 기본 기량이 뛰어난 말이죠. 장거리에서. 과거 2200m 최장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3번 챔프라인 이번에 코스 안쪽 들어온 부분이 훨씬 더 전개를 풀어내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11번 아들의 축제는 이거 앞에서도 뜰 수 있는 말로 보이는데 여기 7번 골리앗 마린이 있습니다. 과거 그랑프리 때 한 4년 전인가 사착했던 말이에요. 올해 8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최근 계속해서 될 듯 하면서도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데 발군의 종반 추입력을 갖추고 있죠. 52kg의 유리한 부중 이번에 세 번째예요. 직전 함께 뛰었던 생일기쁨이 입상할 때 그 타이밍이었고 이번엔 7번 골리앗 마린이 그래 보여준 능력도 있고 관록이 있잖아요. 2000m 가능해 보이는데 최성진이 연 7번 골리앗 마린 2000m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MC께서 좀 애정을 갖고 계신 말로 기억이 납니다. 참 전성기 때는 앞선에서 선행형 전개로 정말 연승을 이어가는 장거리에서 부산의 장거리 강자급으로 국산마에서 군림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추입형 전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직선에서 추입할 말들 중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경주력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착순권 경쟁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입상권 경쟁력은 이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마의 하이라이트 부산 5경주 1등급 레이스는요. 이제 신예 1등급 강자로
검증받은 말이죠. 12번 점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제27회 서울 마주협회 장배 대상경주 과천 경마장의 최강의 스프린터를 결정하는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최강자는 누가 될지 결판이 나는 경주입니다. 자, 손말에게는 57kg, 앞말에게는 55kg의 부담 중량, 유일한 3세마 11번 슈퍼플로이드에게는 53kg의 부담 중량 부여가 됩니다. 잘하시는 말이죠. 청담도끼가 출전을 해요. 앞말 최강자도 출전을 하고 어느 정도 능력 편차는 확고하게 나오고는 경주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말이 과연 이 1200 단거리에서 최강자로 군림할지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 경마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서울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으로 매년 치러지고 있고 새로운 강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거의 선두권보다는 선취권에서의 운영 속에서 좀 많은 결과가 도출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경주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위가 드러났던 구도라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정리를 가져가시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력하죠. 탄력 자체, 스피드 자체 너무나도 좋은 마필. 바로 8번 청담조끼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팅 130이에요. 가장 높은 레이팅을 자랑하고 있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 자체, 그랑프리 자체는 너무나도 아쉬웠었죠. 굳이 이제 마필 자체에게 굳이 선행을 가려고 했던 것은 임경기수가 분명히 아니었었는데 같이 앞선에 있었던 11번 투데이가 갑자기 눌러버리니까 함께 누르는 과정에서 끌려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선행을 갔던 직선 경합에서 결국에 채찍 싸움에서 결국 또 이호식 기수가 왼채찍을 사용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불운까지 보였던 청담도끼 결국 아직도 결승선에서 임기현 기수가 아쉬워했던 분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결국 그 부분 때문에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기수도 교체가 됐어요. 안토니오 기수로. 그렇기 때문에 34조도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청담도끼가 선행권의 마필로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데뷔 초의 모습을 보시면 선행권의 마필로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던 전력이에요. 그만큼 주폭 자체가 남달랐던 청담도끼는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굉장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인정이 가능한 전력 말씀드리겠고요. 3번만 실버울프, 1번만 마스크, 그 외곽 11번만 슈퍼플루이드를 상대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실버울프 같은 경우에도 레이팅 122로 이제 청담도끼 다음으로 높은 레이팅을 자랑하고 있는데 앞말 치고는 이제 55의 부중이라는 것은 이 마필한테 오히려 좀 편한 운영을 만났다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상대도 많이 약해진 구도 속에서 실버울프는 어떤 흐름도 견뎌내는 강력한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이번 경기에서 직전에 이어서 동아일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고요. 1번은 마스크 역시도 단거리 자체에서는 이제 모래도 잘 맞고 뛰어주는 모습이라서 최적선이 가능한 마스크의 선전 가능성도 넓게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3두의 구도 속에서 저는 복병권으로 11번 슈퍼플루이드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자급의 마필들과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53회 3세 마필로서 53회 가벼운 중량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 마필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1200 단거리였던 농협중앙회장배에서 그 불리했던 전개 속에서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 이 마필이 우승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주폭이 좋은 슈퍼플루이드이기 때문에 가벼운 중량의 주폭이 좋은 슈퍼플루이드 역습 가능성도 열어두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직은 보여줄 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00m도 극복이 가능한 상대 자체의 부담이 없는 8번 청담도끼를 다시 한번 강자드리면서 아주 협회장배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위원의 힘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8번 청담도끼 인정합니다. 다만 이 말이 이제 그랑프리 이후에 마방 이적하고 계속해서 훈련해 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선행에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즉 이번에 선행 일변도로 과연 나갈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3년 전이 벌써 3년 전이네요. 청담도끼 2살 때 외산마 한정, 2세마 한정 경주였었던 문화일보배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죠.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8번 청담도끼의 단거리 가능성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 실버울프와 1번 마스크까지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보통 이런 대상 경주에서는 가장 낮은 레이팅의 말이 이변을 일으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과감한 11번 슈퍼플루에 대한 선택 저도 한번 재밌게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번 천지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담 중량이 조금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미 직직전 경주에서 56.5의 부담 중량을 소화를 해낸 바 있습니다. 1200m의 천지가만큼 매력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1등급에서의 경쟁력, 대상 경기까지 이어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9번 천지가 어떻게 보세요? 발목을 잡힐 것 같아요. 저는 두 부분 때문에 높게 평가 못했습니다. 같은 중량의 조건이라면은 오히려 좀 낮게 봐야 되는데 천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56.5도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높아진 57에다가 상대는 거의 1.5배, 거의 2배 가까이 좀 강한 상대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천지가는 분명히 참고 타줄 건데 착순권 이상에서 입상권을 기대하기는 좀 조건이 좀 맞지 않는다고 평가를 해서 이번 경주 좀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화에 대한 생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대마가 없는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후에 압도적인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8번 청담도끼는 앞선 보내주고 전개의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우승이 가능한 말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1번 마스크는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마 뒤에서 따라가다가 최적 전개 후에 뒷심 발휘, 또 3번 실퍼울프 같은 경우는 이번 편성상 아무래도 선행마 바로 뒷자리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선취입 전개, 약간의 늦추입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앞선 경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 역시 판단합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8번 청담도끼의 상대마로 가장 가능성 높은 말은 이번 가온챔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마 한정 대상 경주가 아니고 외산마 대상 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 최강자가 출전하는 편성인데 그에 반해서 앞선의 도주형 말들이 이렇게 적게 출전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앞선에서 상대마가 5번 파노라마쇼, 12번 최강실러, 13번 신의 명령인데 사실 이 말들에 비해서 초반 스피드도 뒤지지 않고 최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 나가면 얼마든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언급을 안 해주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마리 더 추가하자면 리드머니까지 있죠. 리드머니까지도 이제 선두권 가담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가온체프도 저도 5번째 정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가온체프도 단거리 1200까지는 어떤 페이스에서도 선행 갔을 때의 모습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문제는 주기가 많이 늘어진 가운데 이제 봉화지염의 여파가 좀 컸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계속 걸려요.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저희 시도 인정을 합니다만 2월 마지막 주까지도 이제 봉화지염의 여파가 분명히 남아 있었던 모습은 있었기 때문에 주로의 여건과 마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온체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온체프는 지금의 상태로서는 좀 보류성 마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주협회장부의 대상 경주는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과천벌 최강자 8번 청담도끼, 과천벌 앞말 최강자 3번 실버울프. 두 마필이 단거리에서 격돌을 하네요. 자,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마리인데 자, 이번 가온챔프가 얼마만큼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지가 관건이 되겠고 저기에 관록의 마필이 한도 있죠. 12번 최강실러입니다. 작년도 SBS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입상을 했었고 공백 이후에 직전에 1월 6일 날 복귀 전 60kg의 과부중에서 허덕거렸습니다만 이번에 순말 57kg 직전 대비 3kg를 내려받았습니다. 감량받았고요. 자, 단거리에서는 얼마든지 한 발 써줄 수 있는 또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고 57회 부중이면은 작년 SBS 58 부중에서 입상을 했고 57회 부중에서는 12번 최강실러도 관록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백동일 의원요 12번 최강실러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최강실러가 이제 벌써 8세가 됐네요. 정말 이제 단거리 1200에서는 거의 최강에 걸맞는 스피드 탄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작년 6월달에 SBS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 자체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직전의 경주가 부중의 문제도 있지만 천부골절의 여파 이후 완벽하게 컨디션이 조금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직전의 경주가 무거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전개는 정말 편했거든요.
내측에서 선입 흐름을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감이 좀 크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외측으로 나와 있다는 점에서 안쪽에 있는 차라리 안쪽이면 모르겠는데 뭐 가운체프라든가 리드머니라든가 파노라모시아 초반에 어느 정도 경합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틈에서는 실버울프나 청담도끼나 마스크나 그것을 허용할 리가 저는 없다라고 좀 결론 내렸어요. 최강실러가 물론 좋은 마필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이번 경주 검증의 무대가 좀 검증의 무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27회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서울 부경주는요. 챔피언 트로피 다시 한번 수집하겠네요. 9번 청담도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들 당연히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로 펼쳐지는 부산 6경주입니다. 3등급 무대에서 이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고 연전연승의 상승세의 신의 능력 단거리 스프린터 한 마필이 눈에 띕니다. 장군이 빠른 흐름이 예측은 됩니다만 이 선두권에서 결판날 게임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마지막 경주는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컨디션 저하로 한동안 부진했던 말이 훈련 시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과감히 중심마로 추천드리기 위해서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강조드릴 중심마는 5번 유성스피드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꾸준한 모습으로 연투를 이어가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입상 이후부터 부종 등 자잘한 병력들에 계속 시달리면서 컨디션 저하로 이후엔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경주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된 부진을 겪어왔는데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분명히 반등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확연한 상승세, 컨디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직전보다 거리도 줄였고 올라온 컨디션, 게이트 이점, 강공선행 후 버티기 노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난 중심마로 강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최근 상승세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9번 호크킹, 6번 아임요어 레몬, 여기에 8번 순간의 법칙까지 눈에 띕니다. 이 중 9번 호크킹은 이미 3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른 말들보다 조금 비교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직전 경주는 동거리에서 강한 말들을 상대로 선입권 전개 후에 선입권 경쟁력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또한 8번 순간의 법칙과 6번 아임요어 레몬도 3등급에서 검증은 필요하지만 이번 편성이 사실 특별한 강자가 없는 3등급 편성이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3등급에서의 경쟁력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회복세 뚜렷한 6번 유성스피드, 5번 유성스피드가 선행 편성 만나서 달라진 모습 보여줄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면서 직선에서 뒷심 좋은 도전말들을 최선 압축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좋은 설명,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유성스피드가 완벽하게 전개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거 동의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그리고 1200 줄어든 거리랑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여타의 마필도 상대 마필도 다 좋은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이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미스 퍼펙트란 마필인데요. 미스 퍼펙트란 마필 자체는 데뷔 초부터도 강한 스피드를 보였었고 약간 채찍을 댔을 때 주행이 흔들렸던 단점도 보였던 전력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승급을 했고 승급하고 나서는 장악할 수 없는 레이스를 만나다 보니까 고전을 많이 했었죠.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습을 했었고 직전 1400에서 외곽, 최외곽에서 상당히 가볍게 이선을 가담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적응력을 보이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5번만 유성 스피드가 가장 빠르다는 거 인정은 해요. 근데 바로 옆에서 미스 퍼펙트가 이선에 바로 가담할 수 있는 편성 아닙니까? 따라가기 시작한 미스 퍼펙트 절대 여기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10번 미스 퍼펙트도 사실 조금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의 전개나 여러 어떤 부분에서 직전 경주는 사실 나무랄 때는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4코너 이후에 미스 퍼펙트가 버텨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결국엔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3등급에서 따라가는 전개 후에 직선에서의 뒷심발이에 대해서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 이번 경주 5번 유성 스피드라는 제가 이제 이 말을 중심마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에서 결국엔 유성 스피드를 선택한 입장에서 미스터 퍼펙트는 다음에 자신이 경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을 때 한번 노려볼 만한 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저도 뭐 9번 호크킹 직전 경기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만회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고, 6번 아이미오레모는 예전에 백동희 의원이 추천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 뒤로 계속 잘 뛰고 있어서 그 상승세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번 유성 스피드 역시 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최성진 의원의 설명대로 말씀하셨다시피 훈련 시의 컨디션 회복세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만 이 말이 여태까지 성적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데 그 점 한번 여쭤볼게요. 승급 이후의 졸전입니다. 자잘한 병력이에요. 정말 설명해 주신 대로 자잘한 병력이었어요. 승급 이후의 졸전을 펼치는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말들이 우선 적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번 유성 스피드 잘못 판단하신 건 혹시 아니신가요? 승급 이후에 아무래도 상대가 당연히 강해졌기 때문에 부진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유성 스피드가 예전에 그 좋았던 컨디션과는 거리가 있는 훈련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여주는 이번 경주 앞두고 보여주는 훈련 상태는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 보여줄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마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충마를 변경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5번 유성 스피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좋네요. 여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여태의 마필들보다 빠르게 장악에 나선다라면은 1200m 거리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1번 월드러버가 있습니다. 부진 끝에 3등급 강급됐고요. 가끔 늦바라지만 그래도 정상 발주면은 앞선에서 뜁니다. 1번 게이트에 직전에 7번 외곽에서 2등급 1400m 거리 경합하고 무너졌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거리 내렸고 강급된 마당에 한번 열심히 뛸 것 같은데, 요 1번 월드러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월드러브를 사실 그 전경주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컨디션이 많이 침체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직전 경주 이후에도 1월 말부터 또 요배통이 발병을 하면서 지금 사실 최상의 컨디션과는 좀 거리가 확연히 있는 모습을 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기도 길어졌고, 물론 상대가 약해졌다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또 게이트 이점까지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좀 찾았을 때 분명히 한 번은 3등급에서 타이밍이 도래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 전개 2점을 극대화할 5번 유성 스피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정말 빠른 흐름에 경합을 이겨내고 또한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내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해드릴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9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의 장거리 19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결승선을 가장 누가 먼저 통과할지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10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상승세가 뚜렷한 말을 중심마로 말씀을 드리는데 1번 KM블루입니다. 이제는 선행뿐 아니라 모래를 맞으면서 잘 따라가는 모습 속에 선입전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트점까지 얻었고 선행도 가능하며 또 선입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모든 여건에서 유리해진 1번 KM블루를 중심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대박이다도 도전이 가능한데 직전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결국엔 극복을 못하고 시종일관 외곽 전개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 게이트 내려왔고 특별경주에서도 통하는 기본 능력 충분히 갖춘 말인 만큼 선입전개라면 전개만 풀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이겨주마도 승급전이지만 빠른 말이 사실 4번 좋은 인연이라는 말밖에 없는 편성을 만났는데, 최근 4번 좋은 인연의 모습을 봤을 때 사커널 후에 충분히 이 좋은 인연을 넘어설 수 있는 말로 11번 이겨주마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특별히 경합이 가능성이 낮은 이번 편성에서 전개 유리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 농본대로도 복병으로 말씀드리는데 최근 서서히 컨디션 회복세가 눈에 띄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아쉽게 출발 시에 앞다리를 들면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는데 컨디션 상승세의 모습 속에 경험 없는 앞선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로 버텨줄 가능성이 있는 복병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으로 게이트까지 유리한 1번 KM블루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일차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 정말 생각 자체가 그 이후부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KM블루만 좀 보는 시각이 비슷하고 나머지 마필들의 생각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KM블루는 직전의 경주 상대의 이점도 있긴 했지만 마필 보유의 능력이 워낙 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는 뭐 거세게 완벽한 적응력 믿고 싶습니다. 저는 후차권에서 12번 황금비상이 직전 참고 탔던 그 한 발의 여유가 굉장히 회복세를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회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안쪽에는 이번 로열파크란 마필 역시도 앞말치고는 중장거리 자체에서 흐름 따라가면서의 자기 걸음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최선의 말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3번 서울의 별이에요. 결국에는 이 마필도 이제 앞말치고는 상당히 근성이 좋은 주폭을 보여주면서 매경주, 대상 경주 자체에서도 직전에 이제 동아일보 자체에서도 잘 떴다고 평가를 합니다. 2000m 거리까지도 극복이 가능한 서울의 별 같은 경우에도 좀 유승환 기수와의 호흡이 관건일 뿐, 하지만 유승환 기수 역시도 취마필의 타이밍을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3번 서울의 별은 사실 능력은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말로 저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대상 경주에서도 분명히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줬고 다만 이후에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훈련 모습상 그 대상 경주 출전 당시랑은 조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조금 침체된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3번 서울의 별의 사실 경주력 자체는 저도 인정하는 만큼 이 말은 현장 컨디션이 이상이 없다라면 체크를 좀 해야 될 말로 저 역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백동일 위원 쪽하고 조금 의견이 더 비슷한 것 같네요. KM블루가 선취입이 자유롭기는 한데요. 이 편성에서 지금 부담 중량 면에서 유리하지가 않죠. 그리고 1번 게이트죠. 그럼 이 말이 추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앞에서 그대로 레이스를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서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합니다. 2번 로얄파크라든가 11번 이겨주마라든가 12번 황금비상도 완전하게 처진 추입을 하는 유형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2번 로열파크. 왕년에 그 1700m 첫 도전에서 선행 1순의 경험도 있었던 전력입니다. 승급 이후에도 현등급에서도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선행 선입권에 빠른 흐름 유리하다라는 판단인데 2번 로열파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로열파크가 만약에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나선다면 저 역시 이번 로열파크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열파크가 중석은 좋은데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탁월한 유형이 아니라서 이번 경주에서 사실 능력상은 조금 처지는 말인 4번 좋은 인연이나 또 외곽에 있는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11번 이겨주마 이 두 마리가 앞선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봤고 이번 로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굉장히 예민한 말이라서 안쪽에 있는 1번 KM블루가 저는 선행마 바로 뒤에서 선입권으로 쫓아갈 경우에 이번 로열파크가 전개상 어느 전개를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선행을 나선다면 분명히 능력상 가능한 말이지만 전개상 이번 경주가 그렇게 선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번 KM블루 직전에 불량주력 컨디션에서 당연히 주목받았던 두 마리 마필이 동반 낙마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여튼 전개나 편성 찬스는 맞은 듯합니다. 1번 KM블루고 3번 서울의 별은 직전 동아일보 역시 비불량주로 해서 체중이 그렇게 빠지고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강단을 보였죠. 추임 능력이 좋은 5번 대박이다는 저도 최성진 의원과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12번 황금비상을 왜 제외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쭤봐야겠네요. 그래요. 최근에 뛰어왔던 구미가 틀리잖아요. 센 편성에서 그래도 최근에 착승권입니다. 전개도 후미에서 느지막하게 올려붙이는 게 아니라 직전에 박태준 기수가 오히려 철저하게 힘한 배를 내치게 잘했고 그만큼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을 보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최성진 의원, 12번 황금비상 무슨 문제 있어요? 여기서 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편성이 사실 좀 혼전 편성으로 판단이 되고 어차피 말들의 고유 경주력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성입니다. 12번 황금비상도 경주력 자체로 따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말인데 직전 경주 결국엔 입상을 실패했던 이유가 앞선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늦추입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힘은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 경주도 사실 저는 경합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주로 판단을 합니다. 4번 좋은 인연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앞선에 나서는 말들이 보내놓고 사코노에 넘으면 된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12번 황금비상이 추입하기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은 편성으로 판단을 했고 다만 10번 황금비상 문세영 기수가 그 흐름에 맞게 좀 한 타이밍 빠른 추입을 시도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문세영 기수 기용이라는 플러스 알파도 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10경주는요. 1번 KM 블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하이페이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 직전에 어이없는 졸전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말이 눈에 띄네요. 일요일 라스트에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국산 4등급 1300m 엄청나게 빠른 레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다수의 선행마, 심지어 추임마를 골라내는 것이 훨씬 빠른 편성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면서 그 중심축에 이번 청강성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선이란 말이 직전 경주의 페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탔는지, 왜 그런 경주 운영이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당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이었는데 하나 찾자면 외곽 분리, 정말 좋은 핑계, 외곽 분리.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코스예요. 말 상태 전혀 이상 없고요. 말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전력입니다. 청강성 선행 나서도 되고요. 따라가도 되는 전력이에요. 모래에 민감해서 못 뛰고 이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청강성의 안정적인 경주 운영, 이번에는 바뀐 안장의 힘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 역시 빠른 흐름, 응수해낼 수 있는 말. 그렇죠. 3번 역시 머니대륙. 직전 경주에는 간과했습니다. 선행을 나서면 된다는 말을 되는 전력임을 잠시 잊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머니대륙은 본인이 선행 성공 시 확실히 입상 경쟁력 있다. 심지어는 이제는 인코스에 말 하나 두고도 뛰어요. 그 정도 전력이면 이번 현등급에서 확실하게 우승 경쟁력,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비슷한 케이스의 말들이죠. 8번 라온 프라이머 역시 현등급에서는 선행 경쟁력 충분히 있는 전력이고요. 여기에 6번 이스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선행을 시도를 하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빠른 앞선 버티기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에 대한 생각 동의합니다. 이번 청강성 같은 경우 직전 외곽 게이트에서 어차피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지 초반에 강한 추진이 사실 없었는데 출발도 사실 매끄럽지 않았고 선입권에서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잘 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게이트 강공 선행이라면 버틸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말들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5번 브릴리언트도 도전이 가능한데 최근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했는데도 가능성 보여준 만큼 추진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11번 볼드나이너도 직전에 출발 시 충돌하면서 늦었고 소극적인 추진 속에 결국엔 후미권 전개 도저히 경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선입 전개라면 뒷심발이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개인적으로 1번 스위틀리오머가 이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한동안 컨디션 하락세의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 이후 훈련 모습 회복세 뚜렷하고 최적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편성, 이번 경주 자체가 앞전에서 경합이 없을 수 없는 편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개 이점 뒷심 좋은 1번 스위틀리오머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행 경합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신 추천 마번이네요. 저희다 따라가서 성적을 냈었던 말들 추천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4번 참비 추천드릴게요. 1번 스위틀리우머 강급 이외 57kg 부담 중량
4등급에서도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했던 전력입니다. 5번 브릴리언트 직전 경주에 굉장히 실망 많이 했고요. 컨디션 회복세 뚜렷했던 모습이었는데 11번 볼드나이너 1000m 이상 거리에서 성적을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차라리 4번 참빗이 좋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 많이들 싸우시는 것 같네요. 저는 중간에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될지. 저는 3번 머니 대륙을 좀 더 좋게 평가를 했어요. 청강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직전에 부진의 원인이 열창으로 인해 늘어진 주기, 분리했던 뇌선, 그리고 높아진 부중이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번에 경주에 부중이 올라간 상황에 주기가 늘어진 것 때문에 당일 상태 체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내려놨고요. 머니 대륙이 직전 보여준 스피드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이스크라의 선두력과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최성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오브마 브릴리언트는 저는 높게 평가하는 게 이마필이 데뷔 초에는 선행권의 습성에서 최근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해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번 경주의 선두권 자체가 어찌됐든 다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오브마 브릴리언트를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최성길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김지영 위원께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청강성이 직전에 정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쉬운 그 경주 운영 능력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입상 한 자리 지켜낼 듯합니다. 졸전만 해야 할 듯하고. 그렇죠. 5번 브릴리언트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연승가도 달릴 때 선임마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질직성 변경을 시도했고 그 가능성을 최근에 계속해서 엿보이고 있어요. 3번 머니 대륙, 8번 라운 프라이머도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좋은 전력이죠. 네,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직전 졸전을 충분히 일거에 만회할 듯합니다. 경주 여건 좋아진 2번 천강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마라는 것은 불충분한 전제 조건, 확실한 어떤 그 부분 조건이 아니라 약간은 불충분한 전제 조건에서 충분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기술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경주 분석을 할 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의심의 골이 깊어지면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잘 선택 취합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결론을 내리신다라면은 그런 결단을 내리신다라면은 경마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매 경주 말씀드리는 그 유용한 정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4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